봉욱이 반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홍지욱 기자는 최근 방송에서 논란이 된 해당 문건은 검찰청에 있는 한 검사가 만든 문건이라며 지금 이 문건을 만들고 언론에 제공한 내부자를 색출하고 있답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보였던 모습이라며 이건 보면 공식 문건도 아니에요. 그냥 검토 문건이잖아요. 라면서 결재가 나서 무슨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다거나 결재 라인을 거친 문건이 아닌데 이 문건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참나.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 이 문건을 폭로한 익명의 의인이 유력하다고 보는 분께서 중요한 폭로를 추가로 하셨습니다. 조이대의 난 때 미리 경고를 하셔서 젬프를 구한 분의 충격적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행히 월요일 이후에 이게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민주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일본 가시면서 당에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수기해서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최소한 당이 이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뭔가 올바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가신 거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을 수정을 하겠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방선거라는 큰 국가적 대사를 앞에 두고 이런 안을 저는 던진 것이 모종의 검찰 세력에 의한 어떤 음모가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런 얘기는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안을 던져버리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뜻이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갑시다. 이런 그 지지자들과 아무리 대통령 뜻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되고 갈등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안으로 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면 대응을 해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는지 이런 갈등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만약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와 당 사이에 이제 분열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노리고 뭔가 정치적인 노림수에 근거해서 이 법안을 이때 내민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분석이 뭐 타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제 대통령이 당에서 이 안을 한번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 수기 논의 과정을 거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분위기는 조금 반전된 쪽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끌고 온 것이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런 법안이 나오기까지 그 당과 청와대와 이 정부 간에 그 수기 과정이 없었는지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저는 절대 이런 안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일단의 세력에 의해서 법안이 추진이 돼가지고 그냥 던져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 뒤에는 그들이 노리는 그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다시 당으로 하여금 이 안을 논의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것은 저는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 법안을 만드는데 이것을 저는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시 그 총실 추진단으로 넘기게 되면 뭐 저는 이거보다 더 나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수차 지적을 하지만 이게 설 전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지방선거 때문에 법안 작업이 지지부진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0월 2일 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법 시스템이 출범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이들이 저는 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현재 검찰 조직, 검찰의 힘을 유지하는 이런 음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당에서 법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법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법, 공소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서 이거를 저는 설 전에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된다.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하고 단지 국민들의 그 힘이죠. 노고였고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10월 2일부터 검찰청 폐지가 예정이 되어 있고 제가 형사법 학자로서 또 검찰 개혁론자로서 20여 년 넘게 이 일에 관여를 하면서 이제는 검찰 권력의 끝을 볼 수 있겠구나.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업된 상태고 그냥 평소에도 기분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좋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 검찰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자문위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할 때에도
굉장히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추진단에서 하는 행동이 사실 뭐 수상한 게 많이 있었죠. 자문위 자체는 그냥 거의 들러리 서는 느낌이고, 추진단 자체는 검사들에 의해서 일이 주도가 되고, 그래서 조금 불안감이 들기는 했었는데, 지난주 갑자기 이런 안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뒷머리를 큰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검찰 권력의 그 폐해를 직접 몸으로 경험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서 이런 안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그날 밤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하여튼 그래도 저는 우리 국민들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안이 나가자마자 많은 민주 시민들이 그야말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정부안을 보자고 우리가 그 추운 겨울날 거리를 지키면서 내란 세력을 제압을 하고 민주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지,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고 똑똑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 덕분에 저는 대통령이나 총리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이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검찰 개혁에 성공해야 합니다. 보수 정권은 정적을 제거하거나 자신들의 비리를 덮을 때 검찰이라는 칼이 필요했습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조직의 권한을 유지하고 퇴임 후에는 전관예우로 돈방석에 앉는 특혜를 누렸죠. 누이 좋고 매무 좋은, 하지만 국민들에겐 피눈물 나는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보수 세력이 왜 그렇게 검찰 개혁에 거품을 물고 반대했을까요? 진보 정권이 검찰 독립시켜주겠다, 중립 보장하겠다 고 해도 싫다고 했죠. 왜냐? 그들은 중립된 검찰을 원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사나운 사냥개를 원했던 겁니다. 검찰은 우리 거야, 건드리지 마, 이게 그들의 속마음이었죠.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기서 터집니다. 그렇게 보수 세력이 애지중지 키운 사냥개가 덩치가 너무 커져서 결국엔 주인을 물어 죽이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탄생 비화입니다. 보수 정당, 보수 언론,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아직도 검찰 뒤에 숨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 나약한 기득권일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찰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지배해온 수구 검찰 카르텔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는 역사 전쟁입니다. 검찰을 보수의 전유물에서 해방시켜 오직 국민만을 두려워하는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 기득권은 결코 스스로 검찰을 놓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시민의 힘으로 강제로 떼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